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올 한 해도 1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다들 올해는 수익을 좀 보셨나요? 혹시나 올해 생각보다 수익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되니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가지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한 주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5종목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순서를 중요시하기보다는 금액을 한번 보세요. 금액을 보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본다면 꼭 순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을 더 많이 매수했고 집중적으로 매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순매수 금액 여기를 집중해서 항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SK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달에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잡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꾸준히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국인하고 기관에 대해서 수급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주가를 올리는 주체는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물론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주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이 올리는 주가는 중소형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비중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나는 장기 투자보다는 조금은 짧게 스윙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외국인하고 기관 단발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아닌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이라면 스윙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스윙 매매라는 것은 중장기 투자보다는 조금 짧은 투자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하고 짧으면 며칠에서 조금 길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을 말하니까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포함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진 못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국내 방한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은 흐름이 좋지 못한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 종목들과 달리 외국인을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속한 화장품 관련주와 코스닥 종목 위주로 편성된 중소형 화장품주 조금은 구별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연말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서 전기값을 개편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실려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말에 전기값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의 흐름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ETF에 많이 투자했고 신풍제약, SK,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ETF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타이거 MSCI 코리아고 두 번째가 코덱스 MSCI 코리아입니다. MSCI 코리아, 즉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을 추종하는 ETF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ETF에 많이 투자했고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여름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었죠. MSCI 지수에 신풍제약이 포함이 되면서 MSCI 지수 추종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한때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SK그룹 지주사죠. 최근에 콜드체인과 관련해서 조금은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수소 사업에도 뛰어들었고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SK 지주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외국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볼게요. 개인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거래 금액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5종목을 보시면 코스피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95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확진자 수가 빨리 줄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고 아마도 이런 부분이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이 달라진 것을 봤을 때는 조금은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 1000명을 육박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도 내가 짧게 대응이 가능하다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니까 이런 이슈를 통해서 내가 짧게 대응을 잘 한다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이슈와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현대차가 사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사명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이 나뉘면서 더 이상 현대차가 자동차라는 단어를 빼고 현대를 쓰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지금 행보를 봤을 때는 자동차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 자율주행차가 2년 뒤에 출시될 예정이고 또 2028년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양산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2022년부터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양산차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2022년이면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율주행 단계를 보시면 현대차가 2022년부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레벨 3예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 그리고 레벨 3부터 레벨 5까지 모두 다 단계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지만 가장 많이 바뀌는 단계가 레벨 2에서 레벨 3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사람이 인지를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인지를 하는지 그 단계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 레벨 2에서 레벨 3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마다 단계가 다 있지만 그래도 레벨 2에서 레벨 3을 넘어갈 때가 쉽게 설명하면 변화가 가장 큰 곳이고 우리가 자율주행을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동안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던 평범한 자동차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건 기본이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는 뜻이거든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를 2028년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즉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는 뜻은 자동차 회사답게 하늘에도 자동차 시대를 열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율주행에 비해서는 조금은 먼 미래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보다는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죠. 며칠 전에 현대차에서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글에 매각이 되었고 그리고 소프트뱅크로 갔다가 이제 약 지분 20%로 남기고 현대차가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회장 사재까지 털어가지고 이 기업을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정의선 회장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현대차에 대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화재 소식, 리콜 소식 한 번씩 이렇게 좋지 못한 기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이슈,
그리고 성장통으로서 단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현대차가 정말 나아가는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큰 틀을 보시면서 항상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약 35%씩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 로봇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항상 장기 투자를 할 때 자동차 이미지로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그 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갖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